세션에서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강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SEF를 찾으신 분들이라면 개발자를 꿈꾸고 있거나 현재 개발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시간이죠. 알고 보면 다 다른 개발자, 나는 어떤 개발자가 맞을까? 라는 강연의 주제로 1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개발 크리에이터 조코딩 님이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조코딩 님이 유튜브에서 하는 코딩 강의가 인기 폭발이잖아요. 네, 네. 오늘 강연 또 이렇게 역시나 화제가 되고 또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보러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이따가 취합해서 질문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강연이 끝난 뒤에 조코딩 님이 또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코딩 님 강연 부탁드릴게요. 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 유튜브 조코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코딩입니다. 네, 그러면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알고 보면 다 다른 개발자, 나는 어떤 개발자가 맞을까? 라는 주제로 좀 개발에 대해서 좀 넓은 영역을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게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 전에 유튜브 조코딩 채널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개발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야에 따라 어떤 지식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개발 분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발 분야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개발 분야는 사실 개발자가 어떤 거다라는 개발자의 정의 혹은 뭐 개발 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서 엄청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동의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나누는 기준을 적용해서 5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우리가 보는 화면단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서버, 즉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그 백엔드 단,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로그나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의미 있는 걸 추출해내거나 뭐 인공지능을 돌리거나 이런 데이터 쪽이랑 인베디드, 이런 시스템을 돌아가게 해주는 그 하드웨어랑 연결을 제공해주는 윈도우,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를 만드는 인베디드,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그 해킹이나 이런 정보를 빠져나가지 않게 보안을 지키는 그런 보안 분야,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코딩을 뭐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실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네이버에 로그인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각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개략적으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 하려면 뭐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그런 PC나 스마트폰의 화면단을 프론트엔드 혹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이제 로그인 창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 정보가 이제 백엔드 서버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그걸 검사를 해주고 그 정보를 이제 DB에서 가져와서 DB에 등록된 회원이 맞는지 이런 걸 검사해주고 그리고 로그인 성공했다면 그게 맞다면 다시 프론트엔드에 로그인 성공 화면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쪽은 이제 로그인을 했으면 그런 기록들이 남잖아요. 로그나 아니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뭘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쭉 쌓일 텐데 이걸 바탕으로 뭐 좀 개인화 추천을 해준다거나 이 시간에 로그인해서 이 사람은 뭘 하니까 어떤 광고를 넣어줘야겠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데이터 분석 파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프론트엔드 부분이 결국 뭐 PC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서 돌아갈 텐데 그런 거에
그런 하드웨어랑 이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브라우저 이런 걸 연결하게 해주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 인베디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버에도 마찬가지로 뭐 윈도우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 모르신다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분투나 뭐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가 들어가서 또 그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런 데이터 전송 혹은 각 웹이나 서버 아니면 DB 등의 또 보안이 중요하겠죠. 데이터를 막 공개해버리면 해킹을 당하거나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보안 분야가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인베디드, 보안 분야 어느 정도 아시겠나요? 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이제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야에 따라 공부해야 할 프로그래밍 지식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부분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뭐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웹, 우리가 보는 인터넷 화면, 뭐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웹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앱이 있을 거고 또 PC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PC 프로그램이 지금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PC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PC랑 또 게임은 또 따로 좀 엔진이나 이런 거 쓰는 게 달라서 또 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분야에서 총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각각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웹입니다. 웹은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 보셨으면 이런 인터넷 창, 뭐 로그인 창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에 화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각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HTML은 그 화면의 뼈대를 잡아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왼쪽에 네이버 로그인 창이 있는데 뭐 이 네이버 로고가 있고 뭐 로그인 창, 인풋 창이 2개가 있고 버튼이 아래에 있다. 이런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HTML입니다. 그리고 CSS는 이런 것들에 색깔을 넣어주고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네이버 로그인 창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 뭐 버튼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색깔이나 좀 꾸며주는 정보들 그거는 CSS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색깔이 변한다거나 화면이 뭐 움직인다거나 이런 동적인 처리, 움직이는 처리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동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을 구성하는 3가지 대표 언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요즘에는 이게 성능도 중요해지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구성하기에는 좀 복잡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어서 최근에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많이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리액트, 앵귤러, 뷰, 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아까 서버 프론트엔드, 백엔드 설명해드리면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서버에서 이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 처리해서 그거를 매번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유저가 몰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되게 서버에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액트나 앵귤러, 뷰.js는 이런 HTML, CSS를 한 번에 프론트엔드 단으로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냥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서 변화시킴으로써 좀 서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이런 프론트엔드 단에서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엔드 중에서 웹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리액트, 앵귤러, 뷰 이런 쪽을 공부하시면 이제 웹 프론트엔드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웹은 이렇고요. 그 다음으로 또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부분의 앱 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앱 쪽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서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직접 각각의 OS에 맞춰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하나의 코드로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의 경우에는 아까 방금 배운 그 웹을 그냥 앱의 껍데기에만 감싸서 그냥 앱인데 사실상 안에 돌아가는 거는 웹이 돌아가는 그런 하이브리드 앱이 있겠습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이티브 앱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자바 혹은 코틀린 언어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스위프트, 오브젝티브 C 언어를 이용해서 엑스코드라는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제 각각 그 OS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 각각 OS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성능도 제일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크로스 플랫폼에서 배워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다트라는 언어를 이용한 플러터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조금 안 좋거나 쓸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의 코드로 안드로이드와 iOS를 둘 다 개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앱은 아까 웹에서 살펴봤던 그대로를 공부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웹을 단순히 껍데기로만 감싼 거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웹을 개발하는 방법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앱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PC입니다. PC의 경우에는 크게 윈도우랑 맥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윈도우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보통 C나 C++ 아니면 비주얼 베이직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XAML이나 이런 걸로 화면을 구성하고 이것도 쓰는 프레임워크도 되게 다양한데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일단 WPF나 요즘에는 UWF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플랫폼에 쓸 수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 프로그램의 경우 엑스코드, 아까 앱에서도 엑스코드를 써서 스위프트 오브젝티브 C를 이용해서 개발했는데 맥의 경우에 맥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C에서도 크로스 플랫폼이 적용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게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되게 좋은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 즉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웹 만드는 그런 언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윈도우랑 맥에서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PC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슬랙이나 아니면 아톰 에디터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이걸로 개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윈도우나 맥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크로스 플랫폼 PC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그런 툴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의 마지막인 게임입니다. 게임은 물론 아까 웹에서 만든 HTML 게임도 있고 되게 다양할 텐데 일단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그 엔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티랑 언리얼이라는 엔진을 이용해서 주로 개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 근데 뭐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유니티가 보통 좀 모바일이나 캐주얼 게임 이런 걸 제작하는데 많이 쓰이고 언리얼은 좀 더 3D 그래픽 처리를 많이 하는 그런 게임을 개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 사실 유니티도 그런 3D 지원하고 언리얼도 모바일도 지원해서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개의 그런 엔진을 이용해서 보통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유니티는 C샵을 주로 스크립트 짤 때 쓰고 언리얼은 C++ 기반의 언어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백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프론트엔드 네 가지를 살펴봤었죠. 그러면 다음으로 백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백엔드는 보통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바라는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혹은 파이썬을 이용한 장고
C#, .NET, 루비 온 레일즈, 자바스크립트 이용한 노드.js, PHP, 라라벨 이런 것들로 구성된 그런 백엔드 서버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시면 이제 백엔드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그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게임은 좀 특화되게 사실 이거를 이용한다기보다 좀 성능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C나 C++를 이용해서 이런 프레임워크 없이 TCP 방식으로 서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기 슬라이드는 안 담았는데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게 서버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서버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이거를 통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리스로 AWS나 구글 GCP 아니면 애저 이런 데서 제공하는 람다 혹은 클라우드 펑션 이런 걸 이용해서 단순히 정보를 백엔드라는 게 사실 정보를 받아서 그냥 처리하고 결과를 보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서버를 안 만들고 요즘에는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서버리스 방식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야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야도 이게 좀 경계도 애매하고 좀 나누기도 애매한데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아까 예시에서 설명드렸듯이 네이버에 접속하거나 어떤 걸 눌렀을 때 다 그게 로그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유저가 3시에 접속해서 어디 쇼핑몰을 갔다가 어디 갔다 이런 게 다 로그로 쭉 쌓입니다. 그러면 이런 로그들 데이터가 굉장히 지저분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좀 보기 좋은 형태로 깔끔하게 필요한 정보만 정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엔지니어가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이썬 아니면 스칼라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스파크, 하둡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많은 양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보통 보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가 데이터 엔지니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가 CSV나 아니면 DB에 따로 또 저장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의미 있는 값,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저는 뭐가 있을까요? 쇼핑몰을 자주 이용한다. 이런 되게 좀 의미 있는 값을 추출해내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쭉 정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를 기반으로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뜨는 분야죠. AI 쪽 분야가 있는데요. AI 엔지니어, AI 연구원으로 나누는데 이것도 사실 좀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일단 AI 연구원, 맨 끝에 있는 AI 연구원부터 설명드리면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AI의 모델에 학습시켜서 결국 예측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델이죠. 그 좀 수학적인 어떤 레이어를 어떻게 놓고 무슨 함수를 적용하고 약간 이런 쪽 좀 연구 쪽에 있으신 AI 연구원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원들이 잘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AI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AI 쪽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 분야에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데이터 쪽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베디드 분야가 있었죠. 네, 인베디드 분야는 좀 하드웨어와 밀접한 개발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예시로 운영체제를 설명드렸는데 아니면 운영체제 말고도 그냥 기기들 있죠. 그냥 디바이스들 의료기기나 다른 기기들 많을 텐데 그 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로우 레벨 언어라고 해서 사실 컴퓨터 언어에 가까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 C나 아니면 어셈블리어처럼 좀 로우 레벨 언어를 이용해서 그 하드웨어도 되게 관련이 많은 분야인데 하드웨어의 데이터 시트라고 어떤 걸 이용해야 이걸 조작할 수 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그 하드웨어에 맞게 개발을 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체제나 뭐 펌웨어, 뭐 드라이버 이런 거를 개발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정보 보안 분야는 그런 앞서 설명드린 사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분야마다 보안이 취약하게 되면 뭐 해킹을 당하거나 정보를 빼내거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좀 보안을 제공하는 그런 개발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방어자랑 공격자 기준으로 나눠봤는데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뭐 보안 관제, 어떻게 침입이 언제 들어오고 이런 걸 계속 감시하는 보안 관제, 혹은 보안 솔루션, 저희 많이 사용하는 백신 이런 거 있죠. 백신을 개발하는 보안 솔루션, 혹은 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또 뭐 디지털 포렌식해서 뭐 그 삭제된 정보 이런 걸 복구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바이러스 분석,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걸 탐지하고 분석하고 이런 방어자적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격자적 측면에서는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뭐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모의 해킹을 통해서 직접 보안 전문가, 보안 개발자분들이 공격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취약점이 있고 어디가 뚫리는지를 검사를 해봐서 이렇게 그 가상으로 해킹을 해보는 그런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이 있고요. 또 침해 대응이라고 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그 공격이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해주는 뭐 침해 대응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듯이 뭐 취약점 진단,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이버 수사 이런 걸 하는 좀 공격자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다시 보자면 뭐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4가지 웹, 앱, PC, 게임 분야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백엔드 서버 쪽에서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개발, 그리고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게임에서는 뭐 C, C++을 이용한 좀 더 성능을 중요시하는 개발,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이는 서버리스 개발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분석, AI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베디드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분야고, 정보 보안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 보안을 제공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많은데 사실 개발자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이 정도로만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 분야가 다양하고 많은데 나는 도대체 뭘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알아보기 쉬운, 알아볼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코딩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아마 뭐 코딩 공부하려고 책을 사셨거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일 텐데, 사실 코딩이 그냥 눈으로 보거나 그냥 강의만 보고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그 분야를 사실 개발을 직접 해봐야 이게 재밌구나, 이게 나한테 맞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적성에 맞는 개발 분야를 찾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개발을 실제로 작은 부분이라도 해보면 이게 나한테 진짜 재밌구나 재미없구나를 그냥 아무리 뭘 들어도 사실 잘 몰라요. 이걸 직접 개발을 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으로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거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앱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해킹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나는 뭐 인베디드 쪽 뭐 IoT 기기나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관심 가는 분야를 일단 뭐든지 좋으니까 하나 조금이라도 제일 쉬운 거라도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뭐 아무리 누구한테 뭘 듣고 이런 거보다 내가 직접 코드를 짜보면 이게 재밌구나, 아니면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게 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성격 따지고 이런 개발 분야 유망하고 이런 거보다 사실 진짜 직접 해봐서 자기한테 맞는 분야를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개발을 어떤 분야든 한번 해보면은 사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두루두루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프론트엔드도 하고 서버도 하고 데이터도 보고 이럴 텐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이거는 좀 재밌는데? 라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거, 나 뭐 무슨 앱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싶은 거를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냥 막 엄청 많은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뭐 앱, 뭐 제 유튜브 강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뭐 앱 만드는데 한 3분이면 되거든요. 그냥 뭐 안에 세부적인 기능 넣는 게 어렵지, 그냥 앱 만들어 보고 뭐 웹 만들어 보고는 뭐 한 5분 10분이면은 그냥 누구도 만들 수 있고, 사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그냥 만들어 보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해킹도 뭐 당연히 문제되는 선에서 해킹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뭐 연습 예제 같은 건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개발을 해보시면 확실히 나에게 맞는 개발 분야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너무 짧았나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런가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아, 그 네. 일단 되게 인상 깊었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네네. 확실히 이제 코딩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유, 여러 가지 코딩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그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이런 그런 내용들을 이 강연을 통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용어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가 아무래도 디자인 쪽이잖아요. 좀 그런. PPT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런가요? 강연하실 때 아. PPT 디자인 너무 예뻤고 아유, 중간중간에 감사합니다. 혹시 네. 서파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그런 것 중에 본인 그린 것도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갖다 쓰는 걸 아, 좋아해서 갖다 쓰는 거군요. 다 그냥 무료로 풀린 걸 갖다 썼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네. 디자인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강연 같은 걸 아, 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었어요, PPT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PPT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네. 진짜 이 코딩이라는 거를 확실히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어느 코딩의 어느 분야를 전공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약간 가이드 같은 강연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연을 듣다 보니까 네. 전 데이터 쪽에 데이터 쪽. 관심이 많이 가네요. 아무래도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서 보편적인 걸 끄집어내가지고 좀 의미 있는 걸 하는 그런 쪽에 좀 많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또 이렇게 모셨으니까 네. 또 귀한 분 모셨는데 여러분한테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궁금증도 풀고 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조코딩님이 어떤 분인지 네. 이제 시청자분 중에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거나 아니면 본인의 소개 간단하게 좀 이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13만 지금 된 구독자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조코딩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다루는 컨텐츠는 좀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코딩 강의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뭐 앱이나 웹 개발하려면 막 처음에 이론을 엄청 알려주고 뭐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HTML 이런 걸 배운다 하면은 이론적인 것보다 일단 무조건 그 네이버를 먼저 해킹하는 그걸 강의로 처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해킹 강의를? 네. 그래서 그거는 와. 진짜 뭐 실제로 당연히 뭐 엄청 위험한 해킹은 아니고 그냥 진짜요? 프론트엔드 단에서 조작해보는 해킹, 뭐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이런 걸 해보는데 약간 이런 것처럼 좀 사람들이 좀 흥미를 가지면서도 그거를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실제로 앱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수익 얻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만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앱을 만들어서 뭐 광고를 달아서 수익 얻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론적으로 막 언어를 다루기보다는 사실 앱을 실제로 만들어서 뭐 광고를 달아서 뭐 수익을 얻는 과정 이런 걸 전체적으로 뭐 보여주거나 뭔가 좀 흥미있게 개발을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딩에 관한 실무적인 접근 그리고 네. 재미있는 흥미로운 접근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구독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코딩 너무 관심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좀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될지 막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아무래도 글로 보다 보면은 좀 느낌이 잘 안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구독이랑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얼른 가서 빨리 하고 오세요. 그 강연을 통해서 그 다양한 분야들을 이렇게 네.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조코딩님께서 이렇게
현직에서 일하는 전문가여서 이런 전체적인 거 포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제가 당연히 이걸 모두 다 알진 못하고요. 그냥 네. 제가 좀 그래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게 네. 저는 처음에 코딩을 제가 사실 비전공자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전공은 전혀 다른 막 환경이랑 식품 아예 관련 없는 걸 했다가 네네. 4학년 때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일단 뭐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사실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들려면 진짜 바닥부터 그냥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이런 거 구분할 거 없이 그냥 일단 앱을 바닥부터. 올려서 사람들이 써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뭐 이런 아키텍처 구성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뭐 프론트엔드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걸 엄청 찾아보면서 그냥 일단 만들어 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좀 되게 얇고 넓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들을 네네. 이렇게 찾아서 그거를 나름의 방식대로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리신 분들이 내공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 내공은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훨씬 아. 있으신데 저는 사실 진짜 얇고 넓게 아는 거라서 얇고 넓게. 얇고 넓게 아는 거라서 네. 넓고 얕은 것도 아, 네.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유튜브를 통해 개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또 하고 계셔서 또 13만 이제 13만. 13만 또 갱신이 되었죠. 감사합니다. 13만 구독자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재밌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요즘에 MBTI 성격 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게 되게 유행이래요. 저도 사실 했었거든요. 네. 혹시 제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는 봤는데 그것도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컨텐츠는 안 그건 다뤘었는데 없었나요? 네네. 그 성향이 혹시 성향 들어보셨어요? MBTI 네네네. 여러 가지 성향 중에 네네. 저는 성향이 그 ENFJ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혹시 네네. 조코딩님의 MBTI 저는- 해보셨어요? 네네네. 해봤는데 뭐 나오셨어요? 저는 ENTP가 나왔습니다. ENTP요? 네네네. 와. ENTP가 근데 사실 뭐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성향이 혹시 본인 컨텐츠에 성향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발현되는 네네. 것 무슨 같아요? 뭐 발명가형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발명가형이요? 전체적으로. 네. 확실히 코딩은 또 발명가형이 또 약간- 이렇게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닌가요? 네, 약간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뭘 만들어보는 사실 그런 분야니까. 앱 개발했을 때 그 네네. 개발한 앱 중에 네. 가장 처음에 처음에 만드는 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처음 만든 앱도 있고 그리고 좀 이건 잘 됐다 라고 한 앱도 있고 한데 그런 앱들 몇 개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웹이나 앱이나. 네, 저는 주로 웹 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웹이랑 앱이랑 뭐 둘 다 출시해서 뭐 같이 친구랑 해서 출시하긴 했는데 네네. 뭐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뭐 소셜 데이팅 서비스. 네, 런치팅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미팅 시켜주는 그런 소셜 데이팅 웹이랑 앱 서비스를 이제 대학생 때 만들었는데 참 그런- 좋네요. 그게 좋은 서비스네요. 네, 하여튼 뭐 결국 망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들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좀 완전 유명하게 된 거는 네네. 그 동물상 테스트라고 해서 인공지능 그걸 바탕으로 사진을 찍으면 저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그거 그게 조코딩이만 해주셨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네. 나는 뭐 강아지상이다, 고양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판단해주는 그렇구나. 그 인공지능을 넣은 네. 그런 웹이랑 앱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강아지 나왔어요. 강아지상 나왔어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강아지상 같나요? 너무 오늘 강연을 또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또 재미있게 들었는데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그 개발자라면 네. 이런 강연에 어떤 특화돼 있는 이런 발표도 잘해야 되는지 뭐 이런 능력이 중요한가요? 왜냐면 개발자로 일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거래처나 뭐 이런 거 만나다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또 능력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현업에서 사실 개발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네네. 사실 개발자는 좀 개발하는 일을 하고 사실 또 그렇게 뭐 기획하고 발표하고 이러신 분은 또 보통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개발 쪽에 딥하게 들어가시면 사실 발표할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그런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정말 실무적인 능력이 네, 중요한 그렇죠. 영역이 개발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 중에 네네네. 그 조코디님께서는 본인이 좀 이렇게 좀
강연하실 때 맞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어떤 쪽에 제일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섯 개 좀 영역 중에. 약간 좀 애매한데 약간 역설적으로 저는 네. 분야를 좀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그 클라이언트 단, 좀 프론트엔드 단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사실 약간 완전 사실 두루두루 되게 재밌어가지고 요즘에 네. 그냥 다 조금씩 분야를 공부를 하고 어. 있습니다. 저 인베디드 쪽이 살짝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 강연 듣다 보니까. 인베디드 쪽이요? 인베디드라고 하는 건 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구동하게끔 만들어주는 뭐 그런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도 인베디드 쪽은 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인베디드 분야는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찾아본 거고, 네. 그래서 네, 인베디드 쪽은 자세히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OS나 아니면 뭐 드라이버, 펌웨어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구나. 네. 약간 이 정도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저는 주로 네. 그렇죠. 약간 프론트엔드, 백엔드 좀 웹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 만드는 거 위주로 개발을 했어서 네, 사실 인베디드나 보안 쪽도 좀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자랑할 게 생겼어요. 게임 이제 하다 보면 네네. 초반에 로고 뜨잖아요. 유니티랑 언리얼 엔진 뜨잖아요. 로봇도 친구한테 개피면. 야 저거 프론트엔드야. 자랑할 게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질문들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케이미님 질문 올라왔어요. 리눅스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영상 인식 공부에 리눅스 자격 조건으로 많이 언급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네, 리눅스를 공부한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뭐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아마 결국에 어떤 서비스를 서버에 올려서 그거를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리눅스 서버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할 일이 그래도 조금씩 있습니다.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좀 덜하긴 한데 뭐 백엔드나 뭐 어느 쪽이든 사실 리눅스 서버에 들어가서 뭐 파일 뭐 수정하고 이런 일이 좀 있어서 그냥 리눅스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명령어는 알아두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EST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 아까 다양한 분야들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분야를 가든 필수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언어다 라는 언어가 있을까요? C 언어일까요? 저는 사실 좀 C 언어를 좀 안 해도 된다라는 이게 또 개발자에 따라 되게 좀 성향이 더 다른데요. 그렇군요. 이거 약간 좀 케바케. 네, 케바케이긴 한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완전 정해진 건 없는데 네. 그냥 사실 뭐 파이썬 요즘에 많이 쓰는 언어가 파이썬인데 파이썬. 그걸 배우게 되면은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두루 네네. 있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데이터 파이썬 쪽에도 많이 나오고. 네, 데이터 쪽에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뭐 웹이나 앱 개발에도 앱 개발은 사실 뭐 서버 단의 개발 뭐 이런 쪽에 쓰이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좀 많이 쓰이는 언어 파이썬이나 아니면 완전 진짜 취직을 생각한다면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거의 자바 기반의 그런 기업용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서 자바나 아니면 파이썬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또 자바스크립트가 또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인데 네. 되게 다양한 분야에 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뭐 웹이나 앱, 뭐 서버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언어를 배워두시면 사실 한 번 배우면 사실 언어가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네. 그래서 언어를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딱 해놓으시면 뭔가 다른 거 배울 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두루두루 쓰이는 언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혹은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뭐 자바 뭐 이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언어 학습이랑 비슷하네요. 네. 뭔가 영어를 배우면 예. 그 관련된 좀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런 맞습니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심지어 심지어 막 파이썬이랑 뭐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의 차이는 사실 뭐 영어랑 한국어 차이 정도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서울말이랑 부산말 정도? 그러니까 크게 막 언어가 사실 뭐 문법이나 조금씩 다르지.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하나 배워두면 나머지 배우는 게는 진짜 금방 배웁니다. 자바스크립트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커피잔이잖아요. 그 로고가 그거 보면서 참 예쁘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자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랑 또 달라요? 네, 달라요. 이게 되게 진짜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치 그렇구나. 막 그런 거 있죠. 햄과 햄스터 전혀 다르잖아요. 햄은 그냥 먹는 거고 완전 다른데요? 아예 다른 건데 그냥 이름이 그냥 자바라는 게 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때 뭐 여기서 영향을 받은 뭐 이런 정도지 언어가 자체는 사실 그냥 별개의 언어입니다. 사실 완전 다른 네, 거예요? 영향을 받은 언어도 전혀 아니고 그냥 이름이 좀 비슷할 뿐이지. 그렇구나. 네, 전혀 완전 다릅니다. 다른 거구나. 네. 와, 이번에 되게 좋은 지식 알아가네요. 네. 또 그렇군요.
닉네임이 참 어렵습니다. ADASDFS님 질문하셨어요. 네. 네. 웹 개발을 통해서 앱에 껍데기를 씌워서 앱처럼 구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웹 개발과 비교해서 앱 개발자 입지가 줄어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아까도 그 앱 쪽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네. 뭔가 성능이 사실 기업용 앱이나 이런 경우에 속도나 성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또 그 웹에서는 기능이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 네이티브로 만들게 되면 사실 각 OS에 특화돼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쵸. 웹의 경우에는 사실 되게 한정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노우 같은 뭐 AR 카메라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카메라 기능이나 뭐 이런 다 좀 세부적인 것들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사실 계속 그 네이티브 개발은 필요하긴 해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나 네네네 iOS나 그렇죠. 특화돼 있는. 있는 게 개발이 그래도 성능적이나 뭐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네, 기업들이 그래도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줄어들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좀 그런 걸 안 쓰는 좀 일반적인 앱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크로스 플랫폼이나 웹앱 등으로 충분히 뭐 나중에 기술이 더 좋아지면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거는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에 대한 앱을 개발하는 게 창의력으로 뭔가 좀 창의적인 앱을 만들 수 있는 확실히 좋겠네요. 좀 네, 다양한 기능을 다 세부적으로 쓸 수 있고 네. 네, 성능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 AVA 에반 님께서 음,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코딩을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아까 네네. 보니까 또 네네네. 비전공자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코딩 또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창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창업 때문에. 네, 창업을 하려면 사실 뭐 당연히 그냥 뭐 물건 사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장사해도 되는데 보통 요즘에 그 뭐 당시에 배울 당시에 네. 창업하면은 사실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좀 그쵸. IT 서비스잖아요. 네, 실자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이죠. 그렇죠. 뭐 자본도 필요 없고 그냥 사실 아이디어로. 네,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무작정 코딩을 배워보자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C 언어 책을 샀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래서 시언어의 네, 부정적인 거 약간 아니에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가지고 개발은 그렇구나. 이게 내 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냥 때려쳤었는데 네네. 하여튼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창업을 위해서. 네, 창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실자화가 들어가는 창업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고 그렇죠. 예. 뭔가 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창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코딩에 입문하신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네. 유튜브 채널 네네. 한 달? 일주일? 일주일에 몇 개 올리세요? 일주일에 그냥 하나 정도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요즘에는 4편이네요. 네. 한 달에 4편 한 달에 정도? 4편 네, 정도. 예. 요즘에는 또 라이브 강의도 하고 있어서 라이브 하세요? 네, 그걸로 해서 한두 개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강의 일주일에.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유튜브 그렇게 네. 하시려면 네. 아마 시간이 꽤 드실 텐데 그렇죠. 현업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과감하게 현업을 내려놓고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 영상 그렇게 막 올린다는 게 되게 버겁고 힘든데 그거 어떻게 분배하세요? 이게 사실은 저도 아직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네네. 곧 약간 계획이 있습니다. 약간. 계획이 있어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채널에서 그래서 그럼 찾아보면 네, 되는 네, 건가요? 채널에서 나중에 공개해 드릴 텐데 하여튼 뭐 지금 일단은 사실 하여튼 이거는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채널에서 해드릴 텐데 네네. 되게 지금 시간이 되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거의 이거를 그쵸. 유튜브를 엄청 고생하면서 주말도 다 그냥 여기 쏟아붓고 그쵸. 그러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가 힘들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직장일과 병행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정말 같습니다. 어려운 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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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네. 구독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비전공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목표로 사이언티스트겠죠? 네네. 네.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목표로 SQL 공부 중인데 음, 혹시 조언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저도 약간 그쪽 분야에도 조금 있었는데 네. 저는 그 맨 앞단에 그 ETL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 있었어요. 사실 ETL이요? ETL이란 뭘까요? ETL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DB에서 뽑아서 뽑아서. 그걸 정제해서 그냥 가공하는 거. 그 분야에 있었는데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 그래프로 나타낸 건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이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분은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막 직접 여기 경험한다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가공한 것까지 만들어 본 입장에서 SQL보다는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파이썬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파이썬이요. 네, 파이썬을 어. SQL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이썬도 같이 공부하시면 그런 데이터 분석 쪽에는 확실히 파이썬이 되게 많이 쓰이고 네. 그런 관련 라이브러리도 되게 잘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네,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파이썬.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CHDW 땡땡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네. 프론트엔드 개발 쪽이 백엔드보다 음. 레드오션일까라고 일단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일단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네. 프론트엔드가 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이게 개발자가 몇 명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아, 그래서 생소한 답변- 얘기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뭐 개발 분야는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고 사실 뭐 개발 분야는 뭐 계속 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그냥 뛰어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많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런 거는 네네. 뛰어들기 직전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보면 표시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네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음. 레드오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뭐 네. 본인만 좋아하고 열심히 좋아하는 분야 열심히만 한다면 네. 뭐 어느 분야 어떤 레드오션을 가시든 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네, 여러분 질문은 여기까지 네.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저도 네, 반갑습니다. 조코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렇게 강연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진행해 본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되게 이런 발표는 또 처음 해봐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그래서 직접 뭐 이렇게 구독자도 하여튼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소통해서 되게 좋았고요. 네네. 많이 네. 오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저도 구독을 하러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학쿠키 구독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저도 코딩을 배워보고 싶어요.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